저기요. 잠시만요. 거기 돌아보신 분! 지금 몇 시죠? 6시 기분 좋죠? 영화 한 편 보고 싶어지는 화요일 저녁, 지금부터 6시 30분까지 문화대교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화가 책임지는 대학생의 교양, 문화대교.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렴. 시간 제한 같은 것은 없단다.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시작하렴. 너는 변할 수도 있고 그대로 머물 수도 있다. 그런 것에 규칙 따위는 없단다. 너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만약 너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질 때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구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마지막 대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주어진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게 언제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맞나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대답만 확실히 하다면 그 다음은 알아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문화대교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민찬이고요. 잠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 떴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자. 더 있을 순 없잖아. 오늘도 하루를 헤매다 보면 결국엔 또 내일이 오겠지. 영화 보고 싶은 화요일, 매일 보는 아나운서 이주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추석 연휴 진짜 길었잖아요. 네. 이주미 아나운서는 잘 쉬다 오셨나요? 네, 저는 추석 당일이랑 다음날 빼고는요, 계속 집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옥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민찬 씨는 영화 본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추석에 특선 영화 네. 그 부산행 봤습니다. 괜찮았나요?
어땠나요? 오랜만에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아, 예, 그쵸. 그럼 주미 씨도 뭐 나름 알찬 연휴 즐기고 오신 것 같은데 이제는 한 주간의 극장가 소식을 살펴봐야죠. 개봉한 영화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 극장가를 찾는 관객들을 사로잡은 영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예매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영화들이죠. 바로 남한산성과 범죄도시인데요. 두 영화 모두 지난 화요일 10월 3일에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킹스맨2 골든 서클도 개봉했었죠. 네, 그리고 그보다 더 일찍이 개봉해 추석 연휴를 기다리던 영화 I Can Speak도 있었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에 극장가를 찾으신 분들은 남한산성, 범죄도시, 킹스맨, I Can Speak 이 네 영화 중 하나는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역시나 연휴 초반에는 27일 개봉한 킹스맨이 역대 청불영화 최단 기록을 경신하며 우세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전작이 흥행하면서 팬들의 개봉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이 영화 그 개봉한 날 바로 봤거든요. 근데 킹스맨 그 특유의 B급 감성 있잖아요. 네. 저는 되게 좋았는데 가끔씩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가요? 그런가요? 약간 징그러운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예, 댓글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화나요 눌렀습니다. 네. 하지만 10월 3일 아까 두 영화가 개봉하면서 판도가 살짝 바뀌었는데요. 먼저 남한산성이 이틀째 100만, 4일째 200만, 7일째에는 300만을 돌파하며 극장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것인데요. 추석 연휴 개봉한 역대 영화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관객을 모았습니다. 역시 충무로 대표 배우들의 힘이 셌군요. 네,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박희순, 고수까지 나름 굵직굵직한 배우들이 출연했죠. 작품 자체도 웃음기 쫙 뺀 정통 사극이라는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줄거리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청해대군을 맞아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실제 역사랑 같은 내용이네요. 그쵸. 성에 갇히게 된 조선의 조정은 한겨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척화냐 화친이냐 이 두 개로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요.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조판서 최명길과 청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예조판서 김상헌의 설전이 이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최명길 역의 이병헌, 김상헌 역의 김윤석, 이 두 사람의 연기호흡이 만들어 자아내는 영화의 긴장감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남한산성의 기세를 꺾은 영화가 하나 있다죠? 네, 바로 마동석, 윤계상 주연의 범죄도시입니다. 사실 킹스맨과 남한산성에 비하면 크게 기대를 받던 작품은 아닌데요. 그 둘보다 스크린 수도 적었고요. 개봉 3일차까지 3위를 기록하던 범죄도시는 4일차부턴 2위에 오르더니 개봉 6일차에는 남한산성을 제치고 1위에 오르며 추석 연휴 극장가의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네, 입소문을 타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계의 역주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영화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액션 영화인 만큼 마동석 씨의 호탕한 액션 위주로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윤계상의 연기 변신 역시 영화를 재밌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마동석 씨야 평소에 형사 영화도 많이 출연하시고 이번 영화에서도 기존 캐릭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윤계상 씨는 그 조선족 신흥 범죄 조직의 보스로 등장해 자연스러운 연변 사투리와 살기 넘치는 눈빛으로 악역을 아주 잘 소화해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요? 네, 가리봉동 흑사파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범죄 형태가 잔혹했던 만큼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인지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보기 힘들겠네요. 네, 아직 네 영화 모두 개봉 중이니까요. 아쉽게 추석 연휴 동안은 보지 못했다면 이번 주쯤에 영화관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의 영화 소개 전에 잠시 오늘의 영화 시간입니다. 저번 방송에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극 살인의 추억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말이죠. 주미씨. 네. 혹시 만화나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저는 만화보단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요. 딱히 하나를 꼽을 순 없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과 픽사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네. 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좋아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근데 그래요. 외국 애니메이션도 좋지만 한국 만화에도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웹툰을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월요일에는 신의 탑, 화요일에는 마음의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봐왔던 것은 꾸준히 놓치지 않고 계속 보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네요. 11시 반쯤에는 항상 웹툰 어플을 켜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웹사이트로 올라오는 만화들을 보고 있지만 웹툰 이전에 또 그러니까 지면으로 만화가 실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저도 종이 만화보다는 웹툰에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 우리나라에 종이 만화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혹시 주미 씨는 아는 작품 있으신가요? 저는 이현세 작가님의 공포의 외인구단. 네. 98년생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공포의 외인구단. 네, 야구 만화 맞죠? 네네. 저도 뭐 전체적인 줄거리는 모르는데요. 주인공 이름이 까치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이현세 작가 대한민국의 대표 만화가 하면 떠오르는 분들 중 한 분인데요. 이분 말고도 한 분 더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허영만 작가인데요. 이번 오늘의 영화는 허영만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2편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어떤 작품이 영화화되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 정말요? 그럼 오늘의 영화 2편 중 첫 번째 작품부터 만나보시죠. 맛은 혀끝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다. 네, 오늘의 영화 첫 번째 작품 대령 숙소에 칼을 둘러싼 두 사람의 음식 대결 식객입니다. 네, 식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작을 읽어보았는데요. 원작의 경우에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권수가 상당하잖아요. 네, 물론 저도 부분밖에 보진 않았지만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에피소드가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아마 라면이랑 어머니와 고구마 이야기였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면들도 매우 좋지만 그 부분이 가장 슬픈 것 같더라고요. 네, 전체적인 줄거리는 성찬과 오봉주와의 음식 경연대회가 주를 이루는데요. 결국에는 성찬이가 승리를 하면서 끝이 나는 진행 자체는 다소 진부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식객이라는 영화가 볼만한 점은 음식 영화다 보니 보는 맛이 있단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과 대령 숙수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평론가들부터는 짠 점수를 받았습니다. 원작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평이었는데요. 주민 씨도 원작을 봐서 알겠지만 식객 만화책을 보다 보면 음식 모습 자체와 만드는 과정이 정말 잘 묘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음식과 삶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 이 둘이 식객이라는 만화가 가지는 매력인데 영화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러닝타임이 한정되어 있어서기도 하지만 드라마틱한 구성을 위해서 성찬과 오봉주와의 대결 구도에만 초점을 맞춘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원작의 아성을 넘기는 힘들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럼 다음 작품은 무엇일까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텐 밑에서 한 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아귀한텐 다시 밑에서 한 장.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장. 동작 그만 밑장빼기냐?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아유. 라는 주옥 같은 명대사를 예. 남긴 영화, 또 하나의 허영만 작가의 원작 타짜입니다. 이 대사 같은 경우에는 패러디가 하도 많이 되어서 영화를 안 본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외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네, 민찬 씨는 성대모사는 안 하는 걸로. 네, 죄송합니다. 네. 예, 타짜 같은 경우에는 1편과 신의 손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2편, 그리고 드라마로까지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원작이 좋은 소재라는 뜻이겠네요. 네, 근데 아쉽게도 후속작들은 원작과 1편만큼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져서일 수도 있지만
1편이 워낙 강한 이미지를 남긴 탓에 사람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의 영어 제목을 보면요. The War of Flower, 꽃들의 전쟁이에요. 발음 좋으신데요. 네. 꽃들의 전쟁, 이거를 한자로 하게 되면 화투거든요. 특히들 도박판을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잖아요. 화투는 그야말로 꽃들의 전쟁, 꽃의 황홀함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공인 고니의 경우가 딱 그렇거든요. 공장 컨테이너 도박판에서 전문 도박판까지 연일 성공하던 그이지만 자신의 스승이 죽고 동료가 팔을 잃자 그는 도박에 깊이 빠져들수록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도박판을 뜨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배우들의 연기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원작을 참 잘 살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화로 봐도 좋지만 영화가 주는 생생함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아쉬우시죠? 그럼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아니죠?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다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상민, 기술 김민준, 진행의 이주미. 김민찬이었습니다.